안녕하세요. 맥키네지의 투자클럽입니다. HLB의 리보세라님, 가남 시장의 경쟁력 그리고 다음 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지 이 부분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오후에 이제 중국 시장에서 나왔던 이제 기사 하나를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또 국내에서는 기사에서 이제 내용들이 좀 나왔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항서제약이 이제 FDA 신청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번에 뭐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 왜 이런 제목이냐면 올해 3월달, 5월달에 중국에서 이제 이노벤트 바이오라든지 뭐 카이메드 이런 데서 이제 거절을 당했죠. 그래서 자국보다는 이제 다기간 어떤 임상을 하라든지 CRC 레터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FDA 어떤 승인이 좀 좌절되었던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이 항서제약이 리보세람과 캄넬리주맘 관련되는 부분에서 세 번째 시도를 하기 때문에 현지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입장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캄넬리주맘 같은 경우 이렇게 주사제 약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파티닙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이제 아이탄으로 이제 팔리는데 이렇게 경구용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이 항서제약이 이제 PD-1 억제제 캄넬리주맘과 이 베제프 억제제인 아파티닙 이제 리보세라님으로도 알려져 있죠. 중국에서는 아이탄으로 팔리고 있는 이번 글로벌 3상 시험이 가남 남자에게 원하는 목표를 3상에서 1차 지표를 만족했다. 이 부분들이 상해 이제 정건거래소에 2주 전에 공시로 이제 가면서 국내에서는 HLB 관련주들이 2주 가까이 지금 급등의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넥사바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이제 이 경구용 치료제로 이 가남 1차 치료제로 승인이 받아서 그 뒤에 이제 거의 뭐 후발제 물질들이 없다가 이 그 에자이와 일본의 에자이와 이제 머크의 2018년도에 나왔던 이제 렘미바가 또 이제 경구용 치료제가 있는 상태고 2020년도에 이제 로슈의 티센크릭하고 이제 아바스틴 여기 이제 PD-L1과 베제프 조합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여러 이제 병용요법으로 이 2020년도에 이제 승인을 받아 있는 상태지요. 그래서 이제 이 잠재적인 어떤 이제 항서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쪽에 이제 그 우리로 치면 이제 식약처겠죠. 중국이 이제 국가의료제품관리국 뭐 FDA 여기에다가 이제 일단 문서를 제출하고 이 이후에 이제 FDA 신청 위해서 소통할 계획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캄넬리주맘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는 이제 뭐 아루이카인가요? 요쪽은 이제 브랜드 이름으로 중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여기도 이제 여러 이제 8가지 적응증을 다루고 있고 한참 이제 항서제약이 주가가 뭐 급등을 하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에서도 이제 약가 어떤 인하 관련된 어떤 규제를 받으면서 이 실적들이 이제 부진하면서 주가가 고가 대비해서 거의 70-80% 하락한 상태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중국 시장이 이제 미국 시장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항서제약의 어떤 시가총액도 올라왔다가 최근에 이제 주가가 고점에서 많이 빠지면서 이 타개하기 위해서 글로벌 시장 특히 이제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 시장의 어떤 진출을 하기 위해서 병용 파트너로 이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부분에 글로벌 판권을 가지고 있는 이 HLB와의 어떤 관계가 상당히 어떤 중요한 어떤 지점이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 캔서 문샷을 통해서 지금 이제 항암제 시장 관련되는 부분에서 FDA가 집중하는 어떤 흐름들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이 간암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로슈에 이제 티센크릭하고 아바스틴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이제 임핀지하고요. 요것도 이제 면역감문 억제제죠. 여기에다가 이제 CTLA4를 이제 타켓으로 하고 있는 이 트레멜리무맘 여기도 이제 FDA 우선 심사를 받고 이제 하반기에 또 결정을 하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아까 이제 뭐
에자이와 이제 머크의 어떤 관계도 있었는데 또 이제 머크 관련되는 부분에서 복합요법으로 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어떤 상태죠. 이런 상태다 보니까 FDA에 이제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에서 올해 이제 중국에서 이제 거절을 좀 받았던 부분에서 이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 출시될 가능성이 좀 어떤 경쟁력으로 좀 볼 수 있냐면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2월 달에 이 비소세포암으로 이노벤트가 일랄1료 했던 부분이 FDA 신청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일단 거절을 받았는데, 항서제약의 캄넬리주맘과 아파티메어 조합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이제 13개국 이상에서 이제 다국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FDA가 이전에 어떤 중국 약물 관련된 허가 과정에서는 이 부분은 좀 피해가 있는 상태고요. 가장 큰 어떤 경쟁력이라고 한다면 본래 이제 면역감문 억제제가 상당히 비싼 어떤 약물이죠. 1년에 연간에 들어가는 게 사실 뭐 15만 달러. 미국 같은 경우는 본래 이제 약가를 세게 매길 수 있는 어떤 부분입니다. 뭐 유럽이라든지 다른 타국 대비해서 약가 자체가 한 뭐 1.5배 정도 비싼 어떤 약가고 본래 좀 비싼데요. 근데 이제 이 캄넬리주맘 같은 경우는 연간 뭐 비용 자체가 뭐 이렇게 1,000만 정도가 지금 안 되는 상태죠. 그래서 이런 어떤 경제성이 리보세라닌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경구용 치료제다 보니까 1,000만 원대가 안 되니까 두 가지를 복합해도 한 2,000만 원대니까 이 PD-1 이라든지 나머지 이제 PD-L1 계열의 면역감문 억제제 대비해서 상당히 어떤 경제성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다른 물질에 대해서 경쟁력을 좀 갖추고 있는 부분이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성인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이제 병용요법이다 보니까 각각 개별의 캄넬리주맘과 아파티닙이 미국에서는 지금 승인되어 있지 않는 상태니까 이 단일 억제제 관련되는 효능 관련되는 부분에서 어떻게 이제 이 조합으로 갔을 때 승인 여부가 될 건지 이 과정을 좀 현지에서는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뭐 기타 이제 7월 달에 이제 중국 그 어떤 약물에서 FDA 결정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 암 관련해서 FDA가 어떤 결정을 이제 7월 달에 또 보여주는지, 그리고 저가 정책을 항서제약이 취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작년도에 캄넬리주맘의 어떤 매출도 줄고 항서제약이 이제 여러 가지 뭐 인원의 어떤 감축 이런 어떤 상태에서 올해 지금 이제 리보세라닌과 캄넬리주맘의 어떤 간암 삼상 관련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뭐 회사 입장에서도 중요한 어떤 부분이고, 그리고 이 HLB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2033년도까지가 이제 특허 만료기 때문에 그 전에 이 결과를 낸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올해 지금 진행되는 NDA 후보들, 기존에 이제 위암 3, 4차, 뭐 다음 달에 이제 이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선양 남성암, 그 다음에 9월 달에 에스모에서 풀데이터가 나오게 되는 이 간암 관련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뭐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해외 또 피어스 파마에서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좀 다루고 있어요. FDA 갈 준비를 하고 있는 항서제약 PD-1 계열의 간암 면역식품가 이 조류를 바꿀 수 있을까? 상당히 이제 기존의 병용 파트너로서의 어떤 경제성 관련되는 부분에서 제가 이제 중국에서 개발되었던 FDA 어떤 거절에 이어서 세 번째 시도인데 상당히 현지에서도 주목받는 어떤 지금 삼상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기추가 주목된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전에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또 반영하면서 미국 시장에서 어떤 간암 시장을 보시면요. 사실 이제 간암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중국이라든지 한국 쪽에 많이 좀 발병하고, 미국 쪽에서는 이제 폐암이라든지 이런 쪽이 좀 유방암이라든지 이런 쪽의 어떤 암종 자체가 좀 크게 좀 있는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간암 관련된 어떤 시장, 특히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간암 1차 어떤 치료제 시장이 넥사바가 이제 1차 치료제로 한 1조 정도의 어떤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미국과 어떤 포춘지에서 가남 전체 시장을 본다고 하면 한 2조 정도. 근데 미국의 경우만 하더라도 매년 한 4만 명 이상 정도가 가남, 그리고 3만 명 이상 정도가 지금 사망을 하니까 이 시장 자체도 한 1조 정도 규모로 일단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에 이제 뭐 진입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상당히 좀 주목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넥사바 외에도 2020년도에 이제 아바스틴, 티센트린 관련되는 부분이 병용으로 1차 치료제에 관련되는 허가를 받았고요. 최근에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임핀지와 이 트렐리무만 관련되는 병용이 이제 허가 신청이 이제 되었죠. 허가가 승인된 게 아니라 신청 허가가 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 부분들도 경쟁 약물이 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가격 대비해서 굉장히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리보세란인과 캄넬리주맘의 조합.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이 조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면역 항암제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현저히 높기 때문에 시판 허가를 받는다면 상당히 빠르게 점유율을 올릴 수 있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리보세라님과 캄넬리주맘의 가장 큰 장점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이제 성공하게 되면 사실 이제 미국에서는 직판, 유럽에서는 유통사를 통해서 하는 어떤 방향을 지금 이제 회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선약 남성암 관련되는 이제 업스트릭 초록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HLB 입장에서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인디케이션 관련되는 NDA 후보들의 어떤 이야기들이 지금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까지 이어지면서 주가에 어떤 영향을 계속 준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시장 대비 강세를 유지하는 어떤 뭐 근원적인 어떤 부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오후에 나왔던 이제 기사를 보게 되면요, 이 암사망 2 간암, 그 다음에 1차 치료제 경쟁이 앞서서 보시면 리보세라닌과 캄넬리주맘 외에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가장 큰 것이 이런 어떤 가격의 어떤 경쟁력 관련되는 부분이 상당한 어떤 수준이다. 소라페님이 2007년도에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2020년 나오고 났으니까 상당히 이제 간암의 1차 치료제에서 이 어떤 이 혁신 신약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은 여전히 좀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내용들의 기사와 지금 치료제 개발 현황이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HLB라든지 머크라든지 뭐 엑셀리시스라든지 여기는 뭐 상용화를 좀 포기했는데 삼상 완료해서 이제 여기도 이제 신청, 그 다음에 HLB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삼상 완료, 그 다음에 이제 머크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삼상 진행 중인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쟁에서 이 경제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 특별히 지금 부작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데이터도 앞서 승인되었던 부분들 이 소라페님 대비해서도 효과가 좋으니까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어떤 흐름들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차트를 통해서 살펴봐 드리면 HLB는 이번 주가 이제 5만원 어떤 시도를 할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수요일날 일단 5만원 넘어갔고요. 어제는 이제 종가상으로 5만원 유지 못했다가 시간의 흐름 그렇게 좀 나빴습니다만 이제 오늘 다시 또 아침에 좀 갭이 뜨면서 시간에는 또 보시면 이제 한 800 정도 올라서 51,700 정도 맞췄거든요. 자, 이런 어떤 차원에서 현물 관련되는 부분은 보시게 되면 오늘 날짜로 20일 끊어서 보면 자, 오늘은 외국인들하고 기관들, 개인들은 좀 매도를 했습니다만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은 좀 줄어 있는 상태에서 견조한 어떤 5일선 타는 흐름들, 그리고 이제 볼린저 밴드 태깅도 나오면서 돌파의 어떤 종목에서 견조한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주에는 이제 5만원 정도의 어떤 흐름들이 수요일 정도까지 유지가 된다면 주중에는 이제 이 부분들이 안착이 된다면 57,000원대의 흐름이 다음 라인에 위치해 있다. 이 부분들을 조금 이제 어떻게 좀 시도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랫 라인에서는 지금 이제 보유자 관점에서는 이제 이 47,000원대 그 다음에 45,000원대 요 라인이 지지가 되면서 윈나는 어떤 공방을 다음 주에도 어떻게 좀 시도하느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선약 낭성과 관련되는 업스트릭트 아스코이즈의
학회가 열리기 전에 초록이 이제 공개되는데 이 부분에서도 이제 데이터가 좀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상에서는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요. 공매도가 이제 좀 줄다가 이제 3일 전 데이터 보면 좀 늘어났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이 어제보다는 좀 줄어 있는 상태의 어떤 이제 통계 지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HLB 제외하고 HLB 생명과학이라든지 제약이라든지 테라피틱스, 글로벌, 로터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 대비해서 좀 빠져 있는 모습이죠. 예, 좀 분할 매도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작년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100% 좀 나왔기 때문에 차익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 그래서 분할 매도 관점으로 노토스 같은 경우는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HLB도 이제 우리 그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제가 분할 매도를 좀 일정 부분 계속 하시면서 보라. 그래서 최종적인 부분들은 이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 이 한 57,000원 라인까지 회복하고 5만원대가 있으면 그 다음 라인은 이제 뭐 6만원대 작년 고점 라인이죠. 이게 넘어가면 한 7, 8만원대 어떤 목표가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 흐름들이 다음 주에 어느 정도로 이제 진행되는지 이 부분도 중심으로 해서 투자 대응 전략 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문의가 오시는데요. 이제 HLB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기타 궁금하신 부분들은 무료 카톡에서 내용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문자로 참여 코드 문의 희망 남기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